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목요일인데요. 오늘 8월 달 옵션 만기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큰 폭으로 매수를 하면서 2500선에 지수가 2500선에 가볍게 도달하는 아주 초강세를 보여줬죠. 42포인트 정도가 올라갔는데요. 역시 코스닥도 11포인트 정도 올라서 830대에 안착을 했고요. 오늘 그동안 염려를 하던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개입을 했고, 외국인이 1300억, 기관이 4000억 정도 큰 폭으로 매수를 해서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을 비교적 2600선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도 한 7원 정도 내려서 1300원대, 1303원대. 물론 어제 이제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한 그런 영향들도 있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옵션 만기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올랐다고 하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시장에서 주요한 핵심, 물론 뭐 태양광이라든가 뭐 이런 조선업종, 그 다음에 2차전지, 방산, 그 다음에 뭐 항공우주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까지 다양한 그 업종별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핵심으로 최근에 이슈가 된 게 이제 사우디 왕세자가 11월 달 방한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사우디의 네옴시티 관련주, 이쪽에 그 서울 면적의 44배가 되는 600조가 넘는 엄청난 그 공사 물량으로 각 관심 있는 국가들과 수주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우리도 제2의 중동붐을 기대하면서 이쪽 사우디 쪽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와 관련주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두 종목이, 그 대표적인 종목 세비캠하고 성일 하이텍이 상장이 됐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장중에, 어제는 세비캠이 상한가까지 올라가고, 오늘은 그동안 조금 주춤했던 성일 하이텍이 다시 또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물론 이제 이 배터리, 2차전지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기차의 보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이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들을, 이런 원료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일정 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략 한 수명이 10년 정도 되면 일괄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이 배터리를 어떻게 재활용을 할 건가, 이런 문제들. 물론 이제 앞으로 그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폐배터리에 대한 그 문제들은 환경 오염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활용이 시급한 이런 상황이죠. 물론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금속들이 리튬이라든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 희귀물질로, 우리가 흔히 희토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생산에 상당히 제한적인 이런 상황이어서 기존에 사용하고 나온 이 폐배터리를 다시 또 해체해 가지고 이 속에서 들어갔던, 투입되어 있던 그 원료들을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되면 새로운 그 어디에서 조달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손상되지 않으면서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첨단 기술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물론 지금 세비캠하고 성일 하이텍이 대표적이긴 하지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코스모 화학이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2차전지 양극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많이 양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코스모 신소재의 이 양극재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코스모 화학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물론 코스모 신소재하고의 그 지분 관계, 코스모 신소재의 지분을 코스모 화학이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30% 이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도 지분법 평가이익이라든가 이런 거로 볼 때 절대적으로 코스모 화학의 그 평가, 그 지분법 평가이익에서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지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거에 비해서 코스모 화학은 지금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에 이르는데요. 특이한 것은 이게 액면가가 1,000원짜리라고 하는 점.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이쪽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최근에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의 주가가 약한 주춤하는 사이에 포스코 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포스코 케미칼도 양극재도 생산하고 음극재도 생산하는 이런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색다르게 봐야 될 이야기는 지금 그 배터리의 재활용 이것과 관련을 해서 이 배터리 액 이 자체를 또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산화 티타늄이라고 하는 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내 유일의 가장 큰 생산 업체라고 하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코스모 신소재하고 연결된 이 협업 자체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는 점이에요. 2022년도 1분기와 2분기 매출액이 18% 이상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47% 정도 증가를 했는데, 대략 그 분기 매출로 보면 매출이 약 한 650억대, 그리고 제일 그 코스모 화학이 그동안 장기간 주가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이 무엇보다도 실적이 조금 미흡하다고 하는 측면이 최근에 2차전지의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서 주가가 양호하게 좀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추세로 갔고, 주가 자체도 지금 상당 부분 기존의 매물지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봉으로 볼 때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 기존에 2만 원을 뚫기가 버거웠었는데요. 여기를 강하게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를 하고 지금 23,000원대, 오늘 같은 때에도 장중에 한 3% 가까운 상승해서 일시적으로는 마이너스까지 났지만은 종가 무렵에 다시 강하게 상승으로 전환시키는 모습들이 있었죠. 우리가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의 매수에서도 보듯이 최근에 아무래도 지금 선발로 그 재활용 폐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고가이면서 주가가 연일 강세를 보여준 그런 반면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다소 신고가 부근에 왔지만 현재 이 가격권에서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다 하는 것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물론 개인들은 이 주식을 가지고 장기간에 크게 이익을 못 보고 고생을 해왔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물이
어제같이 1000만주가 거래될 때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로 인해서 이러한 매물대가 돌파가 될 경우에 또다시 개인들이 다시 또 조금 시세를 더 주고 그 재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펼쳐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전체적으로 지금 자산과 부채 이런 측면에서 자본금이 대략 한 278억 되는데요, 총 자본이 3,140억 원대로 이거는 이제 부채를 제외한 순수한 자본금이 3,100억대로 자기 자본에 비해서 무려 1000%가 넘는 높은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현재 가격대도 액면가 보통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액면가가 대부분 500원짜리인 거에 비해서 액면가가 1000원이라고 하는 점도 다소 현재 가격에서 저가라는 인식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 위주로 물론 여기에도 폐배터리와 관련된 기업들이 그 전통적으로 NPC라든가 웰크론, 한택 등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상하게 시장의 중심이 신규 상장주 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다소 외면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코스모 화학이 그래도 여전히 높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2차전지 폐배터리 시장에서 다소 최근 주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가격으로 볼 때 저가라는 인식이 확산돼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 또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